자, 안녕하세요. 텍스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다섯 번째 토픽인 백오브 워즈 기반의 문서 분류의 그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첫째 동영상에서 데이터셋 좀 준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뭐 리치하고 라쏘 두 가지 다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 트리에서도 뭐 랜덤 포레스트도 한번 사용해봤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방법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능을 높이는 방법, 즉 토커나이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정의해보자. 그 다음에 n그램도 사용하는 것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어 문서의 분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할 때 그 뭐 형태소에 따라서 뭐 형태소 분석, 한글의 형태소 분석하는 그런 것만 좀 차이 나겠죠? 자, 그것만 차이 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문서의 분류. 그래서 이거 한국어 문서 분류는 형태소 분석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똑같아. 이런 것만 좀 한글에서 뭐 예를 들어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 이런 게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많이 쓰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글 문서를 다룰 때 썼던 그 다음 사이트에 있는 영화 리뷰 데이터 있었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판다스 불러와가지고 이거 다음 언더바 무비 언더바 리뷰 불러와가지고 앞에 보자 그랬더니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뷰 텍스트도 있고요, 레이팅도 있고 데이트하고 타이틀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 이 인피니티 워 영화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서를 보고 이게 인피니티 워에 대한 영화 평인지 아니면 다른 영화에 대한 영화 평인지 이런 거 알아맞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뭐 이 레이팅하고 이 데이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요건 사용하지 않는다. 또 요거하고 요거 이용해 가지고 리뷰 가지고 타이틀 알아맞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나 좀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타이틀에 있는 밸류 카운트를 해봤더니 그래서 신과 함께가 뭐 4,500건, 4,900건, 한 5,000건이 있고요. 택시 운전사, 인피니티 워, 범죄도시, 곤지암, 라라랜드, 코코 이런 영화들 지금 리뷰들이 있네요. 그래서 작은 거는 778개 정도밖에 없고 많은 건 한 5,000개 있고 하니까 이게 일단 머신러닝에서 좀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불균형 데이터셋, 즉 임밸런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임밸런스 데이터셋을 해결하는 문제 어떤 머신러닝의 기법을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숫자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수학 모델을 만들 때 숫자가 많은 것 위주로 수학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걸 그냥 무시해 버리는, 즉 코코는 잘 알아맞히지 못하는 수학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다운 샘플링, 뭐 업 샘플링, 다운 샘플링, 오버 샘플링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한번 해볼 거니까요. 먼저 이게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을 해야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요거 불러와 가지고요. 요거 이제 실행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문서, 요거 이제 X가 되겠고, 이건 Y가 되겠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넘버 하나 정해주면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걸 만약에 이걸 몇 대 몇으로, 즉 트레인과 테스트를 몇 대 몇으로 구분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게 75대 25의 비율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나 사용되는지 한번 보면 트레인 데이터셋의 사이즈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즈를 이렇게 랭스 함수로 보면 이게 한 11,000개고요. 이게 한 3,600개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11,000개 정도 되는 이 데이터 가지고 수학 함수를 만들 거고 이 3,000 몇 개를 이제 알아맞히는 y는 f of x라는 수학식으로 알아맞히는 일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이 갈렸으니까 먼저 이제 형태소 분석기로 이제 이 토크나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트위터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OKT죠.
그래서 이 OKT 객체 만들고요. 우리 이제 형태소 단위로 토크나이즈 하는 몰프스, 몰피움 단위로 쪼개는 몰프스 함수가 있었고, 명사 단위로 쪼개는 나온 함수가 있었는데 둘 다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데이터죠. 이게 두 번째 리뷰겠죠.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형태소로 했더니 몰입할 수밖에 없다. 뭐 어렵게 생각할 뭐 이게 뭐 마침표도 있고 이렇게 됐고요. 명사로 하니까 몰입 생각 내 전투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요걸로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 단위로 쪼갠 걸로. 자, 먼저 이 단어 단위로 쪼갠 거, 그러니까 명사 단위로 쪼갠 거, 이걸로 토크나이저 만들어서 카운터 TF-IDF 벡터라이저로 만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번에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TF-IDF 벡터라이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TF-IDF 벡터라이저에 토크나이저로서 OKT.noun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객체의 fit underbar transform으로 X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퓨처들을 이제 선택했을 거고 거기에 맞게끔 트랜스폼 함수 써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X들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뭐 충분한 학습을 위해서 맥시멈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를 뭐 1000으로 설정한다 그랬는데 기본은 100이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 생성하고요. 그 객체 생성한 걸 가지고 x하고 y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y는 f of x라고 하는 수학식이 만들어졌을 거다. 이거 가지고 스코어 보자는 거지. 트레이닝 셋 테스트 데이터 스코어 봤더니 중요한 것은 테스트 데이터 셋 스코어인데 69% 정도 맞았네요. 69%뭐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지만 하여튼 그 정도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측했나 한번 보려고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실제 영화 제목, 예측한 영화 제목, 리뷰, 실제 예측한 영화 제목, 리뷰를 한번 일단 찍었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 후원문 써가지고 이 컨텐츠라는 걸 찍을 건데 이 컨텐츠가 뭐냐? 집으로 묶었어. 이 집으로 묶은 게 뭐냐면 Y 테스트는 이게 실제 영화 제목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클래시파이어, 우리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로 프리딕트 했는데 처음에 있는 10개의 그 X 벡터들만 가지고 예측한 것이 이게 알아맞힌 예측치죠. 예측값. 그 다음에 그 사용된 테스트 데이터의 10개의 그 리뷰 문서는 어떤 거냐. 이거다.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 오랜만에 잼나스 영화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신과 함께라고 예측했네요. 근데 실제는 범죄도시. 자, 이거 틀렸네요. 그죠? 조연들이 눈에 박힌다. 간만에 집중. 이거 보고 범죄도시 예측했는데 범죄도시 맞췄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감동을 선사 인사이드 아웃을 잇는 픽사의 감동 스토리 신과 함께 멕시코판이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코코라고 알아맞혔는데 실제 코코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법 많이 알아맞힌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정확도는 69% 정도 된다. 자, 그렇게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작은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우리는 방금 noun, 즉 명사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품사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토크나이저에다가 자, TF-IDF 벡터라이저에 morphs, 이건 형태소 분석 그냥 한 거, 모든 품사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걸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했던 대로 이렇게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에 벡터라이제이션 시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했고 수학 함수 만들고 트레이닝 테스트 셋에 스코어 봤더니 69%. 아까보다는 조금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어. 아까도 69.4%였나? 그랬으니까 69.4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진 않네요. 모든 품사 다 사용해서 별로 성과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생각. 전체 다 사용하지 말고 명사, 동사, 형용사만 좀 의미가 뜻이 좀 드러나니까 이것만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네요. 트위터 언더바 토크나이저 텍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noun, verbs, adjective 명사, 동사, 형용사만 이용하는 벡터라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코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번 각자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다 똑같죠. TF-IDF 벡터라이저에서 토크나이저로서 방금 위에서 정의했던 저 함수 트위터 언더바 토크나이저를 사용했다. 자, 이것만 다르네요. 나머지는 fit transform과 transform 사용해가지고 벡터화를 시켰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각각 벡터화 시켰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x와 y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수학식이 만들어졌고요. 이거 가지고 트레인 테스트 셋에 대한 이 스코어 함수 써가지고 했더니 0.712 아까보단 좋아졌네요. 예, 방금 제일 처음에 나온만 했을 때는 0.694 정도 됐던 것 같고 모든 거 사용하니까 0.695 됐는데 지금은 0.712 조금 좋아질 수 있구나. 즉 품사를 좀 선별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품사를 다 사용하면 문제가 뭐길래 이게 그렇게 성과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한번 뭐 정답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형태소 분석 해가지고 그냥 끊어 단어만 이용하니까 품사에 대한 정보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품사의 단어,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라도 품사가 다르면 다르게 취급하는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품사를 구분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래서 단어의 품사를 이제 합해 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 언더바 토크나이저 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디테일한 거 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두 번째 문장에 그 토크나이제이션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몰입 슬래시 나운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이게 하나의 피처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이걸 하나의 피처, 이걸 하나의 피처. 즉 단어와 품사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해서 하나의 피처로 사용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그대로 또 토크나이저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돌려봤다는 거지. 돌려봤더니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테스트 셋의 스코어를 보니더니 0.718 0.718 조금 더 또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지금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0.694 하다가 0.718까지 왔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 앞선 슬라이드에서 그걸 좀 더 높이를 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리치까지 합쳐가지고 리치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리드 서치까지 해가지고 최적의 알파 값을 사용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리드 서치 하려고 그러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죠.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요거 함수 써가지고요.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X,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Y를 이용해서 트레인 X 트레인 X 밸리데이션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을 한번 이렇게 쪼개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코드 똑같습니다. 우리 이거 그리드 서치 할 때. 그래가지고 돌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자, 최적의 알파는 얼마냐? 1.6이라고 나왔네요. 그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정확도는 0.727 정도 돼가지고 하여튼 요거를 쓰라는 판단이 됐어요. 자, 그럼 저거를 이용해서 이 알파를 이용해가지고 리치 리그레션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보고 그냥 라쏘도 한번 해볼게요. 라쏘도. 자, 리치 클래시파이어의 알파를 1.6으로 했죠. 그래서 생성하고 함수 만들고 리치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의 정확도를 봤더니 요 지금 칸이 모자라서 오른쪽에 적었는데
0.726까지 나왔네요. 어우, 조금 더 좋아졌어요. 0.718이었는데 지금 또 조금 더 좋아졌다. 자, 그다음에 라쏘도 한번 해보자 그랬죠. 라쏘. 그래서 요까지는 리찌고 그 밑에 라쏘인데 여기는 리찌로 한 거고 여기는 이제 라쏘로 했습니다. 라쏘.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리치를 사용한 거고 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라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봤으니까 코드 이제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해볼게요. 라쏘의 트레인과 테스트 했더니 야, 이거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네요.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장점이 뭐라고요? 선택되어 있는 퓨처의 개수가 확 준다. used future count 보니까 우리 앞에서 코드 봤어요. 몇 개 중에 몇 개 했는데 즉 2000개 중에 757개의 단어만 사용했구나. 자, 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그 클래시파이어 또 딴 거 한번 해보죠. 디시전 트리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나이브 베이즈가 영어 문서 할 때 괜찮았거든.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자.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해가지고 뭐 알파 값을 0.1로 그냥 한번 잡아봤네요. 해가지고 쭉 돌렸더니 트레인 테스트가 테스트 데이터셋 0.704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뭐 즉 결론은 나이브 베이즈가 늘 좋은 건 아니다. 나이브 베이즈가 늘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면 다양한 모형, 다양한 세팅을 모두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요. 우리 텍스트 데이터의 어떤 분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러 가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머신러닝에 있는 여러 분류기, 즉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코스에서 제가 머신러닝 그 기법들을 소개하는 코스에서 좀 수학적으로 원리를 좀 이해시키는 그런 강의를 할 거니까요. 저한테 그 수업을 이미 들은 학생들은 별 무리 없을 텐데 아직 안 들은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좀 배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